없으면은 119, 120쪽. 여기도 괜찮니? 121, 122쪽. 다들 답지 보고 이해를 한 거야? 123, 124쪽. 3번. 자. 이 차랑 1차가 일단 만나고 또 다른 거랑은 또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2차 함수랑 요 1차 함수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키워드지.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이항을 한 다음에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안 만나는 거죠. 키워드지, 키워드. 그냥 안 만나면 D가 0보다 작다. 실근이 없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전개를 해보면 9 빼기 16 플러스 4K 그러면 4K 빼기 7이네. 요게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첫 번째 일단 구한 K의 범위는 4분의 7보다 작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구했어요. 자, 두 번째. 저 직선이 또 두 번째 2차 함수랑 두 번째 2차 함수를 써야겠네. 는 x 플러스 k 역시 똑같이 놓고요. 그 다음에 이항을 하겠죠. 마이너스 6x 15 마이너스 k는 0. 요거하고 만나고 첫 번째 걸 만나고네. D가 0 이상이죠. 0 이상. 소리 0 이상 0 이상 여기 4분의 7 이상. 요거가 만나지 않는 거니까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겠죠. 그래서 4분의 D 써볼게요. 4분의 D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K 빼기 6 이렇게 나오겠네. 그게 0보다 작다. 그럼 두 번째에서 구한 K의 범위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 만나고 만나지 않도록 AND를 쳐야겠지. 두 개를 동시에. 수직선에 그려볼까? 4분의 7 이상 6 미만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여기가 되겠다. 4분의 7 이상 6 미만. 정수 개수는 2부터니? 2, 3, 4, 5가 되겠네. 2, 3, 4, 5. 자, 그 다음 125, 126쪽. 여기 질문 있니? 없니? 127, 128, 298번?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볼게. 자, 2차 함수랑 직선 L이 만나는데 두 점 AB에서 만난대요. 두 점 AB에서 그 직선 L의 방정식을 GX라고 했대. 지금 묻는 부등식이 fx-gx가 0 이하다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일단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겠죠. 이해를 해보면. 그럼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그냥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니까 f가 g보다 밑에 있는 부분 어디야? 여기네, 여기. 그쵸? 거기에 x 값이 있을 거고 거기에 x 값이 있겠죠?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지금 구하는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다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 맞죠? 0 이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해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요 베타가 지금 얼마야? 여기 0에서 만나네, 0에서.
0에서 만나고. 요 교점 알파만 구해주면 되겠네? 근데 그 만나는 점 A가 지금 꼭지점이라고 두 번째 줄에 돼 있죠. 꼭지점이라고. 그러면 저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꼭지점 좌표가 어떻게 구해요? 대칭축 공식 쓰는 거죠. 마이너스 2A분의 B. 마 2분의 P겠네? 여기를 이제 마 2분의 P로 이제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 해서 구한 범위가 일단 이렇게 얻었어요. 해저체는 되게 깔끔하게 바로 구했죠. 자, 근데 이제 그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이래요. 그래서 자, 풀이를 해보면 x축을 이렇게 그렸어. 수직선을 0 찍었고 마이너스 2분의 p는 요 왼쪽에 있을 거니까 요 사이에 이게 범위가 될 텐데 이게 정수 개수가 10개래. 정수 개수, 자연수 개수 문제, 그리고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 뭐 이런 멘트가 나오면 두 가지로 푼다고 했죠? 경계값 찾기, 두 번째는 뭐 체크야? 같아도 되는지 체크. 그치? 경계값을 찾아볼게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들어가요. 9까지. 그쵸? 그러니까 9까지는 여기 들어가야 되고요. 마구죠, 마구. 마십은 빠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경계값은 찾았어. 그 다음에 같아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볼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p도 47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9랑은 같아도 되겠지? 그치? 같아도 여전히 10개니까. 요거는 같아도 되고, 마이너스 10은 같으면 안 되죠. 같아버리면 11개로 늘어버리니까, 개수가. 그래서 일단 구한 해가 이렇게 되겠다. 자, 이거부터 일단 풀어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해볼게. 20 하고, p 18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지금 뭐래? 정수 최대 최소 구하래요. 최대에서 최소 빼래. 여기 최대값이 19, 최소값이 18 해가지고 빼서 1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이제 틀린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거야. 이것도 잘 풀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무슨 사고라고 얘기를 했냐? 분할적 사고라고 얘기를 했죠. 저 p가 지금 우리는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p가 음수인 것처럼 생각을 한 거야. 얘가 음수라고 생각을 하고 0보다 작다고 해서 해를 꺼낸 거거든요. 근데 그러란 보장이 없지. p가 양수일 수도 있죠. 아니, 음수일 수도 있죠. 이건 지금 p가 음수일 때를 p가 양수일 때 구한 거고, p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p가 음수면 마이너스 2분의 p가 오히려 0보다 크겠죠. 이게 부등호가 바뀌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p가 양수일 거니까, p가 음수일 때. 이해되니? 되죠? 그래서 그 수직선 한 번만 더 그리면 돼. 사실 뭐 해가 대칭 꼴일 건데 0 하고 마 2분의 p. 자, 여기도 이제 10개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죠? 10개. 0부터 9까지겠네. 9까지 들어가고 10은 빠져있다. 경계값 찾았고 같아도 되는지 체크하면 똑같이 9만 같으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2 곱해볼게요. 마이너스 18 p 마이너스 20 이렇게 구해졌네. 그래서 p값 범위를 이제 다 구한 거야. 그럼 최대값은 19겠네요. 최소값은 최대값 19 맞니? 최대값 19. 최소값 마이너스 19. 이렇게. 맞니? 최대값 19, 여기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9. 그래서 두 개 빼면 되겠죠. 이해했니? 됐죠?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꼭 따져주는 습관 있으면 좋고, 해 자체는 지금 되게 뭐 쉽게 구했죠. 그래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27, 28쪽 질문 더 있니? 없으면 29, 30쪽 7번. 다음에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첫 번째 해 풀어보면 인수분해가 일단 x-2, x-5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조여졌으니까 해도 조여질 거다. 조여지면 조여진다. 첫 번째 해를 일단 이렇게 구했어요. 자, 두 번째. 저 부등식은 어떻게 풀지? 두 번째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절대값이니까 원리대로. 맞죠? 그냥 안에가 0 되는 점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요거 안에 0만 되는 점이 x제곱이 4가 되는 지점이니까 x가 뿔마 2가 돼요. 뿔마 2.
그럼 뿔마 2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돼. 마이너스 2, 2 이렇게 해서 3개의 구간으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3개의 구간으로. 되겠죠? 그래서 부호 판단을 이제 할 건데, 자, 잘 봐봐. 이것도 이제 쉽게 구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3개의 구간으로 나누겠지? 두 번째, 마이너스 2 이상, 2 미만. 그 다음에 세 번째, 2 이상. 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건데, 이 각 구간에서 이제 부호 판단을 해서 꺼내야 되잖아요. 뭐 제일 그냥 뭐 생각하기 싫고 그냥 꺼내려면 숫자 대입하면 되지, 숫자. 숫자 대입해서 예를 들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대입해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9 빼기 4니까 양수네. 양수니까 그냥 꺼내면 되는데, 뭐 이걸 이제 요게 이해가 되면 좀 빨리빨리 꺼낼 수 있어요.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지. 맞죠? x축하고 지금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만날 거니까 아래로 블록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은 플러스겠죠. f가 지금 위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플러스겠죠. 여기도 요 사이는 마이너스겠지. 이렇게 이제 쉽게 꺼낼 수 있는 거야, 그래프를 통해서. 뭐 되면 좋고 그냥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어쨌든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양수로 꺼내죠. 양수로 꺼내 볼게요. 이렇게 꺼냈네. 뭐 이항하겠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조여졌으니까 해도 조여진다.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자, 조였어. 그 다음에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요거 전제하에 꺼낸 거니까 두 개는 AND를 꼭 쳐줘야 된다. 맞죠? AND 쳐볼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구간에서 정답은 마이너스 1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이렇게 나왔어요. 두 번째도 똑같이 하면 돼. 두 번째 구간은 지금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 우변으로 이항할게. 최대한 양수로 만드는 게 우리는 편리하니까. 하고선 인수분해하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벌어졌죠? 벌어졌으니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꺼낼 거야. 맞죠? 해서 역시 또 AND를 치면 돼요. 요거랑 요거랑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까지, 또는 1부터 2까지가 되겠다. 뭐 그림 그려볼게. 그림 그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거꾸로 했네. 소리. 마이너스 2, 2. 그리고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 1은 여기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겹치죠? 그래서 1 이상 2 이하가 해가 되겠다. 자, 세 번째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똑같이 꺼내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3x. 작다죠, 작다. 그거 이항하고, 그리고 인수분해하고 해서 얘는 이제 조여졌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조일 거다. 그래서 역시 또 요거랑 요거 공통범위 구하면 2부터 4까지가 되겠네. 자, 마지막에 얘네들은 전부 다 합치면 되겠죠. 이렇게 전부 다. 그쵸? 전부 다 합치면 어떻게 되니? 합쳐볼까? 여기는 이제 별개의 구간이네.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선생님 일단 뭐 그림 그려서 이해를 도와줄게요. 뭐 그림 그려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하고 1부터 2까지. 그리고 2 이상 4 이하니까 2가 이제 채워지죠. 이렇게 2 이상 4 이하.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요거 해가 없었네. 내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2로 봤네. 마이너스 1부터 요거는 공통범위 없죠. 요거는 겹치는 게 없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뭐 그냥 요거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두 개 합쳐서. 자,
그 다음에 307번 했고 또 다음니 10번 10번 자,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ABC 있으니까 이제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좀 이제 기분이 좋은 건 ABC 대소 비교를 다 해놨어요. 자, 첫 번째 부등식 인수분해를 해볼게. 한번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이렇게 A, B 이렇게 돼 있잖아. A, B 이렇게 뜯고 이거 쓱싹해서 지금 마의 마비가 돼 있네. 그럼 여기다 마마 붙여봐. 딱 가운데 게 나오죠.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x-a, x-b로 인수분해된다. 첫 번째 일단 구했고, 자, 두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x-b, x-c가 0보다 크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죠? 자, 이제 ABC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해를 그려야 되는데 한번 그려볼게. ABC가 순서대로 A, B, C인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첫 번째 해 먼저 구해볼게요. 이거 해 어떻게 구해? 벌어졌으니까 벌어져야 되죠?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해를 구해야 돼. 자, 요거 먼저 그려볼게.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두 번째 해도 얘도 벌어져야 되죠?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얘도 그려볼게.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네.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겹치는 부분을 색칠을 해야겠지. 겹치는 부분은 여기 겹치고 여기 겹치고 그렇게 되겠네. 되겠죠? 따라서 요거 해를 꺼내보면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c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괜찮겠니? 근데 걔 해가 지금 마이너스 3, 2라고 돼 있죠? 요게 마이너스 3, 요게 2다 이렇게 얻어냈네요. 그러고선 주어진 이제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대입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x제곱 a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니까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네요. 괜찮겠니? 좋아요. 자, 310까지 했고요. 11번, 12번 내가 한번 풀어볼게. 11번, 12번. 요것도 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문제죠? 모의고사에서. 자,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한번 봐볼게. 첫 번째 거 인수분해가 일단 x-3, x-8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잘 구했어요. 조여졌으니까 3부터 8까지 조여질 거다. 자,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연립부등식이 나오면 두 개 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얘 딱 약간 냄새가 나잖아. 합차죠, 합차. k-3, k 플러스 3 해서 조합을 해보려고 딱 보니까 두 개를 딱 더해보잖아. 2k가 나오죠, 2k. 근데 가운데 있는 건 마이너스 2k지? 그럼 뭔 얘기야? 여기에 마만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맞니? 그치? 아, 오케이. 두 번째 거 인수분해가 일단 완성이 됐어요.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요거랑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됐어. 그게 0보다 크다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 학생들이 드는 생각, 현실적으로 근이 k-3하고 k 플러스 3이야. 그거 벌어졌어. 이제 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은 뭐겠니? 누가 큰지를 따져야지. 그렇지 않아? 누가 큰지를 알아야 벌릴 거 아니야?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근데 얘는 조금 기분이 좋죠. 누가 크니? 이거 k-3이랑 k 플러스 3 중에 k 플러스 3이 크죠? 6칸 뒤에 거니까. 아, 얘는 확실하게 그래도 결정은 된대. 다행이다. 해서 해를 꺼내면
두 번째 거의 해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일단 이렇게 구했어요. 자, 오케이. 해낼 수 있는 건 일단 뜯어냈고요. 근데 그놈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래. 저거 뭐 베타 빼기 알파가 2다 저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말아보고 해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일단 봐야 될 것 같아.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태도는 항상 똑같아. 확실한 거를 일단 그려놓은 거야. 확실한 거. 얘는 애매하잖아. 3부터 8까지 일단 그려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거는 K가 안 정해졌으니까 어떤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벌어지게끔 그려가지고 겹치는 게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쵸? 안 겹치면 해가 안 나올 거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볼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슬쩍 겹쳐가지고 여기 K-3 그리고 이렇게 되면 되니? 이렇게 되면 될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겹치는 게 두 개 생기잖아. 맞지? 그렇게 조금씩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진짜 뭐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때그때 추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 이러면 되겠구나. 첫 번째. 자, 그럼 이걸 생각해냈으면 또 다른 케이스도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이번엔 지금 K-3이 겹친 거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번엔 여기가 빠져있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겹친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괜찮니? 맞죠? 해서 요거를 알파, 요거를 이제 베타라고 놓으면 되겠죠.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가 끝난 거야. 원하는 게 뭐니? 베타 빼기 알파가 2가 되게끔 해달래. 자, 베타에서 알파 빼요. 베타 빼기 알파 한 게 2다. K 값이 8 나왔어요. 일단 8. 그 다음에 요거 베타 빼기 알파 한 게 2다. 그러면 5 빼기 K가 2니까 K 값은 얼마야? 3이네. 3. 이렇게 이제 구하시는 거죠. 모든 실수 K 값의 합과 잘 구한 거죠. 괜찮니?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얘들아. 모든 실수 K값 합 구하라니까 뭐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었고 3, 8 딱 구했으니까 합 11 구하고 딱 이제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 안 되죠. 왜? 3하고 8이 조건에 맞는지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 조건에 맞는지도 생각을 해봐야지. 이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해서 답 되니까 8 대입해서 되는지를 따져봐야 돼. 이 위치관계가 맞는지를 봐야 돼요. 한번 대입해 볼게. K에다 8 대입하면 요 값이 이제 5로 바뀌네. 5. 요 값이 이제 11로 바뀌네. 아, 이거 위치관계 딱 맞죠. 3, 5, 8, 11. 다행이다. 이것도 3 대입해봐. 대입하면 0 되네. 요거 대입하면 6 되네요. 요것도 0, 3, 6, 8 딱 위치관계 맞네.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알겠죠? 자, 312번. 이 11, 12를 내가 푸는 이유가 있거든요. 연립부등식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한다면 11, 12 같은 걸로 잘래. 11, 12 같은 게 뭔데? 여기 미지수 뚫려있는 거. 미지수 뚫려있는 걸 인수분해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심지어 둘 다 미지수네? 이런 거를 잘 낸다.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어려워하지 마. 그냥 이렇게 뭐 전개해. 사실 전개 안 하고도 풀 수 있지만 그냥 전개해보는 거야 그냥. 자, 여기 일단 지워졌어요. 오케이. X로 묶을 수 있네. 자, 요 문제가 이런 거 연습하기 딱 좋은 문제거든요. 11, 12번이. 일단은 이렇게 구해놨어. 해는 나중에 구할게. 그 다음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이항을 해야겠죠. 마이너스에 a 더하기 1의 x에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자, 요거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야 돼. 그게 중요하죠. 미지수가 있어도. a 1이야. 1, 1이야. 어머, 쓱싹해서 a 플러스 1 나오네? 마이너스네? 그럼 요거 마마만 붙이면 되죠.
이렇게 하면 딱 인수분해가 된다. 해서 x 빼기 a, x 마이너스 1, 이 0보다 작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만 구해놓은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니? 11번에서 연습해봤듯이 누가 큰지를 따져야 돼요. 0하고 2하고 누가 큰지, a하고 1하고 누가 큰지. 그러면 a의 조건을 눈으로 찾아봐야겠죠? 얘는 딱 있네. 음수네, 음수. 만약에 a가 음수란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지. 케이스별로 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맞죠? 자, a가 음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0보다 2a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2a부터 0까지로 조여진다. 2a가 작은 거니까. 이렇게. 두 번째도 a가 1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a부터 1까지로 조여졌다. 이렇게 꺼낼 수 있겠네. 이제 우리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한번 더 생각해야 돼. X축에 수직선을 그렸어요. 자, 0, 1 찍었고요. A하고 2A는 어쨌든 음수니까 0보다 왼쪽에 찍긴 할 거야. A가 크니, A가 작니? 아니, 크다로 물어볼까? A가 크니, 2A가 크니? A가 큰 거죠? A가 큰 거지? 그치? 음수여도 어쨌든 2배 되면 더 작아지는 거니까 여기 2A. 확실하게 찍을 수 있겠다. 좋아, 좋아. 자, 이제 범위 좀 그려볼게요. 2A부터 0까지랑 두 번째 해 A부터 1까지 이렇게 그리면 겹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다. 휴! 드디어 이제 해를 구했어요. A부터 0까지다 라고 이제 해를 구하고 끝나는 거지. 맞겠죠? 그 해가 B고 B 플러스 1이래. 그러니까 요게 B다. 요게 B 플러스 1이다. 요러고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는 거죠.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A 값은 B 값이랑 같으니까 마 1 하고 풀이가 끝난다. 이 문제 어떠니? 괜찮니? 11, 12번이 내신에 잘 나오는 형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지수가 있어도 그렇잖아. 3차 방정식도 미지수가 있어도 조립제법 할 생각을 해야 되고 2차도 미지수가 있어도 인수분해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괜찮죠? 자, 313번 해볼게요. 여기도 결국엔 이제 조금 이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뭐냐면 1차 부등식, 우리 1차 부등식 어떤 문제들 풀어봤나 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훑어가 볼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1차 부등식에서 결국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은 나도 이제 머릿속에서 스쳐가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 일단 우리 맨 처음 풀어봤던 막 이런 뭐 가나다 있죠. 이런 가나다. A, B일 때 A 세제곱, B 세제곱 막 이런 거 물어본 거 있죠. 이런 거 유형 하나. 그거 어떻게 하랬어? 무조건 빼서 비교를 해라. 기억이 나니? 그냥 눈대중으로 하지 말고 느낌으로 하지 말고 이런 약을 물어본 거니까 빼서 인수분해를 하든 통분을 하든 해가지고 요게 0보다 작은지를 따지는 거고. 맞죠? 그런 거 해봤던 거 기억나니? 얘는 0보다 작죠? A가 B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내가 꼭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때 정리를 해줬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때 여러분들한테 적으라고 했었거든요. 적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양수니까 반드시 양수죠. 그래서 마이너스랑 플러스 곱해서 음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 하나 어떻게 정석적으로 빼서 비교한다. 이런 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스쳐가는 건 또 뭐야? 뭐 여기 이렇게 뭐 미지수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요게 해가 없을 조건, 해가 무수히 많을 조건 이런 멘트들이 나왔어. 그럼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라고 했냐면 여기 개수가 조금 x 앞에 개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눠지니까. 맞니?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이런 멘트가 나오려면 일단은 전제가 여기가 0으로 일단 날아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맞죠? 그래서
3a 더하기 b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끌어내야 되니까 그럼 요거의 조건은 그때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만약에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렇게 찾는 거고. 그런 유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1차 부등식은 뭐 이지하고 두 번째로 이제 걸리는 거는 절대값 부등식. 근데 절대값 부등식은 기본적인 건 우리가 이제 풀 줄 알죠. 그냥 조여졌으면 조이면 된다. 맞지? 기본적인 건 그런데 이제 걸리는 게 뭐야? 크게는 두 가지죠. 여기에 1차식이 있을 때 1차식이 있을 때도 똑같이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똑같이 해도 된다. 맞니? 숫자처럼 마이너스 붙인 것부터 그냥 한 것까지의 사이에 조여진다. 똑같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걸렸던 건 이제 또 뭐야? 절대값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맞니?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하라 했냐면 그때 여러분이 필기 잘 했을 거야. 내가 시켰거든. 그래서 그냥 원리대로 마이너스 붙인 거부터 안 붙인 거로 사이에 끼워 넣고 그 다음에 3 이항하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의 성질에 의해서 음수 부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치기 하고 근데 0 이상인 건 어쨌든 자동으로 성립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기본적인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냥 조이면 끝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부등식이 끝나. 주요 문제들은 활용은 뭐 그냥 읽고 푸는 거고. 이해되니? 선생님이 지금 1차 부등식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걸리는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내가 지금 찝어졌잖아.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똑같기 때문에. 해서 1차가 마무리됐고 2차 부등식이 1차에서 그거 하나 빼놨네. 개수 문제, 개수. 그 뭐 자연수 정수 개수 몇 개당 그런 문제 있죠. 그거는 경계값 찾기랑 같아도 되는지 체크로 푸는 거고. 2차 부등식에 넣어놨잖아. 2차 부등식에서는 이제 그래프 이용하는 풀이랑 2차 방정식이랑 연결되는 풀이들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요거 해구하라 뭐 이런 거 우리 해봤죠. 지금 연습에. 그런 건데 2차 방정식에서 연습을 잘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지수를 했을 때 범위 추론하는 거 우리가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역시 1차에서랑 똑같이 개수 추론. 개수 추론 문제가 있다.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주요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조여질 거고요. 자, 미지수가 껴있어도 우리 인수분해 하기로 했죠. 한번 해보자. 7K K로 쪼개 1 쓱싹하면 일단 6이란 숫자는 나오네. 근데 마이너스 6K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면 되겠네. 여기다. 그래서 x-7k x 플러스 k 이렇게 0보다 크다가 되겠네. 맞죠? 자, 이제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이 뭐니 얘들아? 누가 큰지를 알아야 되잖아. 누가 큰지를. 맞죠? 7K랑 마이너스 K 중에 누가 큰지를 알아야 돼. 그럼 우리 연습한 대로 이거 조건이 보통은 있던데 없으면 분류해야 되고 있네? 양의 정수 K네? 7K가 크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구한 해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이렇게 정리가 됐다. 자, 해를 구했어요.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되니까 그려볼게. 확실한 거 먼저 그려요. 하시고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죠. 여기서 드는 생각이 마이너스 K하고 7K를 이제 그려야 되는데 해가 존재하도록이야.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이런 경우가 있겠지.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K 그리고 7K 이러면 해 존재하죠. 이러면 해가 존재하는 거지. 요거 일단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K가 이제 요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근데 그 상태에서 7K가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 K가 들어오고 7K가 들어와 있을 때도 있고 빠져 있을 때도 있고 맞니? 해서 이렇게 아이고 조여지게 그려야죠. 조여지게 그리고 들어오고 빠져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뭐야 이 마이너스 K가 여기 들어온 거는 이제 끝냈고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질 때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있겠지. 이거 말고는 더 있니? 이거 말고 더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 케이스가 하나 빠졌네. 하나 여기서 요거 하나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겹친 경우 그죠? 이렇게 해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했니? 이 지금 케이스를 다 다룬 거라는 건 이해가 돼요? 모든 케이스를 다 다룬 거? 자, 내가 숙제를 줄게. 이게 지금 5개의 케이스를 그려놓긴 했는데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케이스를 또 줄일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건 적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풀 때 생각을 해. 그래도 경험은 해봐야 되니까. K가 양수잖아. 양수. 지금 양의 정수 K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7K의 위치지. 여기 지금 마이너스 K의 위치고요. 애초에 이제 1번, 5번 케이스는 성립이 안 돼. 양수인데 마이너스 컬더 작을 수가 없잖아. 1번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고 5번 케이스도 있을 수가 없죠. 음수가 양수보다 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니?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풀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금만 힌트 줘볼게. 그러니까 이 케이스만 푼다고 쳐봐. 그럼 일단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경계값이 일단 이렇게 돼야 될 거고 맞죠? 경계값 찾으려면 항상 뭐 체크해야 돼? 같아도 되는지 체크해야지. 그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알겠니? 이해되겠죠? 아이고 다 늘어져가지고 막 힘들어? 너네 맨날 힘드니? 그거는? 아주 돈 내고 자라고 했지 내가. 비싸다고 여기. 한 문제만 더 할게. 간단하게 한 문제만 더 하고 자 316번 요거 하나만 하고 쓸게. 자 후다닥 해볼게. 후다닥. 첫 번째 거 해 구하면 조여지겠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조여질 거다. 자,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가 역시 되죠? 이런 거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지? 마마 붙이면 인수분해가 될 거다. x-a, x-1 이 0보다 작다. 역시 드는 생각이 또 뭐야? 어머, a하고 1이 누가 큰지 몰라. 근데 여기서는 안 줬어. 짜증나지? 케이스 분류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a가 1보다 작을 때. 자, a가 1보다 작을 때는 지금 해가 요거 하나랑 이제 a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를 딱 그리고요. a부터 1까지를 이제 그려야 돼. 자, 1은 확정적으로 여기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그리긴 할 것 같아. 맞지? 그치?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좋거든? 여기서 해가 오직 한 개 있어야 돼. 그럼 A가 여길 벗어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여기 해가 0, 마이너스 이미 두 개가 들어있잖아. 맞죠?
이해되니? 이미 여기에 0하고 마이너스 2개가 있기 때문에 A가 이렇게 뻗어버려가지고 여기를 벗어나면 해가 요 안에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 범위 안에. 근데 얘는 해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요 안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만 크게 그려볼게. 일 있고 요 안에서 이렇게 끝나야 해가 한 개 있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거고, 그럼 해 한 개 있어야 돼. 그럼 누구겠어? 요 안에 해가 한 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걔는 무조건 0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0. 이해되니? 마이너스 1은 빠져 있어야 되고. 요 논리가 이해가 될까 얘들아? 되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 경계값을 찾은 거죠. 하고 같아도 되는지 체크를 하면 돼 이제. A가 0이랑 같아버리면 0이 빵꾸 뚫리잖아.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마이너스 1이랑 같아도 되죠. 어쨌든 A가 지금 빵꾸니까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하게 될 거니까. 요렇게 첫 번째 해를 구한 거야. 이게 어렵긴 한데, 이 문제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 이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결론은 뭐야? 결국에 내는 게 맨날 경계값 찾고 같아도 되는지 체크하는 거다. 그런 거 묻는 거죠.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그래서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를 이제 맞닥뜨려 본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구한 해 있죠? 요거 마이너스 1, 0 요거를 이제 A가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지를 AND를 쳐봐야겠죠? 근데 이미 뭐 A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이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A가 1 이상일 때. 자, 요거 하고 수업 마무리 해볼게. 그러면 이번엔 A가 1보다 큰 거니까 해가 이렇게 바뀌어 버릴 거야. 역시 똑같이 그려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리고 1은 확정적으로 일단 여기 있을 거고, 거기부터 이제 A까지 뻗어 가야 되는데 똑같은 논리죠. 해가 한 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쭉 뻗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왜? 2, 3이 이미 들어있으니까. 쭉 뻗어버리면 해가 2개가 될 거 아니야, 요 범위에. 맞죠? 똑같은 논리로 쭉 뻗으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춰야 된다. 어딘가에서. 이렇게 멈추는데 그 경계값을 이제 찾으면 되죠. 누구만 들어있어야 돼? 해가 하나 들어있으니까 2만 들어있고 3은 빠져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경계값을 찾은 거다. 같아도 되는지 체크. 2는 같으면 안 되고 3은 같으면 되죠. 그래서 해가 2초가 A가 3 이하. 걔는 A 1 이상도 만족하니까 요것도 이제 답이 되고. 괜찮니? 그래서 요거 또는 요거로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죠. 되겠죠? 조금 회복 좀 하세요. 좀 넉넉히 쉬세요. 넉넉히. 풀어볼까? 첫 번째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5 해서 0보다 작다. 마 5부터 2까지다. 이렇게 조여지겠죠? 자, 두 번째 어떻게 풀어야 돼? 두 번째 나누면 안 되지? 그치? 다른 사람들 몇매 모르잖아. 그잖아. 그치? 자, 이수분이 잘한 거 맞지? ax-a제곱 묶었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나눠야겠죠.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나눠봐. 그럼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 x가 a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경우에 해를 이제 구해볼까? x가 a 이상이다랑 요거랑 공통범위를 찾아야겠죠? 정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이래 수직선을 그려. 확실한 거부터 그려. 마5 2 a 이상. 어쨌든 해가 있긴 해야 되니까 겹치긴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이 안에 몇 개 있는지부터 보자. 마4, 마3, 마2, 마1, 0, 1 6개 있네. 6개. 그거 조금 잘라야겠지. 6개 다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A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는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 6개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중간에 좀 잘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그려야겠죠.
자, 오케이. 4개 들어가야 돼요. 4개. 여기서부터 세면 되죠. 1, 0, 마 1, 마 2까지 들어가야 돼요. 마 2까지. 마 2. 마 1. 요렇게. 맞니? 그쵸, 그쵸. 여기까지 괜찮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지. 근데 이거 안 되지. 되는데 안 돼. 되는데 안 되는, 뭔 소리야? 이거 맞는데, A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맞아? 이해된 거지? 이건 탈락. A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음수면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겠네? A보다 작거나 같다. 뭐 똑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확실한 거 그려놓고 이렇게 마5 2 하고, 역시 잘라야 돼. 이 안에 6개 있었으니까 잘라 먹어야겠죠. 잘라 먹어. 이렇게 잘라 먹고 몇 개 들어가야 돼? 마4, 마3, 마2, 마1까지. 마1까지 들어가야 돼. 마1 빵. 이렇게 경계값 찾은 거지. 더군다나 이제 음수인 상황이니까 오케이. 자, 이제 같아도 되는지 체크. 마1은 같아도 되겠네? 0은 같으면 안 되겠죠. 같아버리면 5개로 늘어나 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괜찮니? 그쵸? 이렇게 풀어야지 정석적으로 잘 푼 거겠죠? 좋아요. 자, 18번 해봅시다. 18번 318번 자신있게 해봐. 자신있게. 지금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거야. 경계값을 잘 찾고 조건에 맞게 같아도 되는지 체크를 해보고. 일단은 부등식 해를 꺼내는 것까지는 잘 돼야겠지? 절대값 부등식 저거 어떻게 꺼내? 조여지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조여지게끔 한 방에 꺼내면 좋겠죠. 그래서 양변에 k 더하면 여기까지는 꺼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 한번 인수분해 해보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거니까 벌어지겠죠?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해서 해 두 개를 이제 구한 거예요. 자, 오케이. 위에 거는 이제 미지수가 일단 빵꾸가 뚫려 있고요. 우리 늘 하던 대로 확실한 거 먼저 그려볼게. 확실한 거. 마3 4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위에 부등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좀 찾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잘 푼 친구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근데 좀 이제 어렵게 느낄 수도 있죠, 이 문제가.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지. 정수의 합이 7이 되도록, 저게 포인트야. 어떻게 되면 합이 7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돼. 자, 이제 머릿속에서 빨리빨리 굴리면 조금 좋긴 한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마3이고 4예요. 만약에 그냥 애들 이런 거잖아. 아까 내가 케이스 5개 한번 따져보라고 숙제 줬던 거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요게 왼쪽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어떨까? 맞죠? 자, 이렇게 되면 합이 7 될 수 있니? 못 되죠. 음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얘는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고 요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볼까? 얘 되니? 안 되죠? 5부터 시작되는데 5, 6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딱 여기서 이제 추론하게 되는 게 뭐야? 조금 음수랑 양수 겹쳐가지고 더해서 7 되는 느낌 아닐까? 약간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아니? 그죠? 그러면 합해서 7 되는 거 뭐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하나는 음수여야 되고 하나는 양수여야 되고. 일단 한번 써볼까? 5 가까운 거부터 써볼게.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더하면 1 되네? 헐. 이런 거지? 헐이지, 헐. 맞아? 딱 7 되잖아. 1에다가 7 돼서. 선생님, 그거 뽀록 아니에요? 뽀록일 수도 있지. 여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되나 한번 따져보면 되죠. 마이너스 9에다가 합해서 7 되려면 얼마지? 계산이 안 됐어. 마이너스 9에 합해서 7 되려면 얼마니? 10? 산수가 안 되냐? 16? 땡큐. 16? 에바 아니야?
쭈르륵 떠지잖아. 안 되지, 안 돼.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케이스를 분리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긴 문제지만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범위를 한번 써볼게. 나 뭐야? 5, 6까지죠, 6까지. 5, 6, 4, 마사 더하면 딱 7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 K-5. K 뿔 5. 괜찮니? 경계값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뭐해? 거의 뭐 귀에 딱지 붙지 않았니? 같아도 되는지 체크해봐. 얘 색칠이잖아. 마사는 포함해야죠. 그 다음 6도 포함해야지. 이렇게 되겠네. 이해하심? 맞죠? 저 왼쪽 거 하면 K가 1 이하, 요거는 K 1 이상.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K 1 이렇게 보여지는 거. 괜찮니? 어려워 보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어렵긴 하지. 인정. 자, 이제 역시 여러분 차례야. 내가 19번 풀 거니까 여러분 20번 풀면 돼? 준비해.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 의자 문제 기억나? 의자 문제? 뭐 빈 의자가 몇 개다 풀었던 거 1차 부등식 풀 때. 그쵸? 그거 내가 그림 그려서 풀어줬잖아요. 기억이 나나? 한번 그냥 개념 복습 한번 다시 해볼까? 두 개의 의자, 3명씩 앉았더니 두 개의 의자가, 빈 의자가 남았대요. 그러면 전체 의자를 X개라고 했을 때 두 개는 확실하게 비어 있는 거고, 그럼 꽉 채워서 3명 앉은 의자는 X 빼기 2개가 아니라 요 전의 의자는 몇 명 앉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 확실하게 앉은 의자는 X 빼기 2개의 의자가 아니라 X 빼기 3개의 의자는 꽉 채워서 3명이 꽉꽉꽉꽉 채워서 앉은 거다. 여기는 몇 명 앉았는지 모르니까 3명 꽉 채운 건 X 빼기 3개다. 이런 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여기는 1명부터 3명까지 앉아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3의 X 빼기 3에다가 플러스 1명 한 거보다는 학생 수가 클 거고, 3의 X 빼기 3 한 거에 플러스 3명 한 거보다는 학생 수가 작을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등식을 만들었었는데, 뭐 얘기를 그냥 한 김에 복습을 한 거고, 이거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의자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딱 그림 그리고 이 식만 쓰면 한 문제 맞추는 거야. 의자 문제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풀이가. 그거 말고는 뭐 더 이상 안 되니까. 삼각형 문제도 그래.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내 얘기를 왜 틀리면 너무 눈물 나는 거지. 풀이 방법만 알면 한 문제 맞추는 건데 그걸 안 해서 틀리는 거니까. 그쵸?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서술형으로도 내기 딱 좋아. 이 삼각형 문제는. 서술형으로 내기 좋은 게 보통 이제 뭐 있냐면 절대값 2개짜리 부등식 서술형으로 좀 잘 내. 케이스 분류를 애들이 할 줄 아느냐를 물을 수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이 삼각형 문제를 좀 잘 낸다. 한번 해볼게요. 자, 따져야 되는 것이 딱 공식으로 정해져 있다. 자, 세 선분으로 둔각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데 키워드는 이제 둔각 삼각형이겠죠? 자, 첫 번째. 삼각형의 기본 성질이 뭐니?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 어때야 돼?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 작아야겠죠? 그거 이제 뭐 나는 기본 성질이라고 그래. 기본 조건. 긴 변이 두 변 합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일단 써먹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길이는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이건 도형 문제에서 기본이에요. 1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활용 문제가 나오면 길이가 0보다 크다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고, 자, 세 번째, 둔각이 키워드지. 둔각이면 우리 피타고라스는 C제곱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같죠. 둔각은 요 C가 이제 가장 긴 변이야. 둔각은 C제곱이 크다. 예각은 작다가 돼요. 요거는 둔각, 요거는 예각. 뭐 노트에 있긴 하지만 문제 풀 때 보려면 뭐 적어보시라면 적어보고, 노트에 있어요. 너는 노트를 안 볼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야. 잘 정리해봤죠?
자, 그러면 우리 기본 조건 먼저 따져볼까? 가장 긴 변 누구니 얘들아? 여기서? x 플러스 2지. 근데 이게 또 짜증나는 게 어려운 문제는 또 긴 변이 누군지를 모르게 해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는 지금 너무 쉽지만 뭐 이런 식으로 2x-3이랑 뭐 3x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해놔. 짜증나지? 그러니까 긴 변을 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그런 경우에 조금 좀 이제 좀 짜증나죠? 뭐 근데 케이스 분류 하나만 늘어나는 거니까 뭐 그렇고. 자, 해볼게요. 1번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길이 합보다 작아야 된다. x랑 x 더하기 1보다 작아야 된다. 이걸 풀면 돼요. 그러면 이항 해보면 x가 1보다 크다. 일단 1번에서 요거 나왔네. 2번 해볼게. 모든 길이는 0보다 커야 돼. 요거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죠. 모든 길이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를 다 전부 n들을 치는 거니까 x가 0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사실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느라 다 해본 거고,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뭐 그냥 요약을 하자면 가장 짧은 길이만 0보다 큰지만 보이면 충분하겠지. 가장 짧은 길이가 0보다 크면 긴 변도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요거 하나만 따졌어도 되는 건데 내가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보여준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3번만 하면 된다. 자, c제곱. c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 둔각이니까 커야겠네. 전개 좀 해볼게요. 에다가 2x제곱 2x 플러스 1. 우변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변으로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인수분해가 딱 되네. 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니까 조여지겠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조여진다. 해를 이제 구했어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자,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 아니면 또 눈으로 만족해도 돼요? 동시겠죠? 1, 2, 3번을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직선에 잘 그려주고 겹치는 부분 이제 그려주면 돼. 뭐부터 그리지? 마1, 3부터 그리자. 그냥 다 찍어. 마1, 0, 1, 3 찍고 마1, 3 그리고 0보다 크다. 그리고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여기죠. 이제 간혹 3개짜리 이렇게 막 그림 복잡해지면 겹치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2개짜리 그러면 어려우면 이렇게 2개짜리를 먼저 겹쳐요. 2개짜리 이렇게 겹치겠지?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 거 3번째만 겹쳐주면 되겠죠? 3번째를 쭉 그리면 이제 최종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요거였다. 헷갈리면 그렇게 하면 안 헷갈리게 구할 수 있어. 되겠니?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죠. 자, 이제 20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 그대로 해봐. 그대로. 달라지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1번, 2번, 3번 구하면 돼. 구해보세요. 틀렸어? 그래서 요 유형은 좀 나름 그래 좀 할만하죠. 풀이 방법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저랑 풀이 방법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 넘어갈까? 비교 한번 해볼까? 비교 한번 해볼게. 잘 풀었겠지 여러분들? 자, 돌아다녀서 보니까 뭐 그래도 얼추 잘 하는 것 같아요. 오늘 45분에 끝내줄게. 자, 긴 변이 x 플러스 1.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길이 합 2x-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 x가 2보다 크다. 일단 하나 얻었네. 요거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길이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는 뭐 아까는 다 보여줬지만 가장 짧은 길이인 x-1이 0보다 큰 것만 보이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x가 1보다 크다를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기니까 이제 c제곱
C제곱이 누구야?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작다를 하면 되겠죠? 예각이니까. 그래서 전개해볼게.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그러면 우변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x의 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니까 요거 해는 벌어지겠죠?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거나. 사실 뭐 풀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바로 걸으면 좋은데 0보다 작다는 일단 나올 수가 없겠지. 길이가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뭐 그냥 일단 구해놓고 다 찍어요. 자, 0, 1, 2, 4 찍어놓고 0, 1, 2, 4 이렇게 찍고 0보다 작다, 4보다 크다 먼저 그려볼게. 그러고 1보다 크다. 그러면 일단 겹치는 데가 일단은 나왔죠. 자, 요거로 치고선 2보다 크다까지 같이 해주는 거죠. 2보다 크다. 뭐 그래도 겹치는 건 이렇게 나오겠네. 되겠니? 잘 구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이제 되겠지. 21번 내가 안 풀 건데 지금은 21번 뭐 쓰면 좋을까? 대답해봐. 뭐 쓰면 좋을까? 그치. 닮음 쓰면 좋겠죠? 닮음? 좋아. 너무 학습이 잘 됐어요, 여러분들. 그치. 자, 이걸 6분 안에 칠 수 있을까? 22번을 내가 지금 풀고 싶거든? 6분 안에 못 풀 것 같아. 45분에 끝내줘야 되니까 22번 내가 힌트만 줄게, 얘들아. 꼭 그렇게 한번 풀어봐. 22번 일단 별표 치고 되게 좋은 문제거든? 왜냐면 이것도 학교 시험에 참 변형이 잘 돼요. 그러니까 변형이 돼서 나오는 모의고사 기출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어느 정도는. 22번이 그래. 여러분 2차 함수는 왜 배우니? 2차 함수는 왜 배워? 2차 함수를 왜 배우냐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대답하면 돼. 2차 함수는 대칭성 또는 최대 최소를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2차 함수는 이것 빼고는 물어볼 게 없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쵸? 근데 이것도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 내가 그때도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런 점을 특징으로 물어볼까? 랜덤한 점인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쵸?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죠. 거기서 뭔데? 대칭이다. 거기서 뭔데? 최소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성질이야. 그래서 2차 함수는 수학에서 왜 다루냐? 대칭성하고 최대최소야. 얘를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면 조금 이제 풀에 조금 깔끔해져. 조금. 그렇게 막 엄청 차이 나는 거 아닌데 되게 간단하다. 뭐 내가 그냥 해볼게. 다 풀지 않고 계략적인 것만. 내가 이걸 못 참겠어. 풀어야 돼. 자, 봐봐. 이 대칭축 얼마니? 대칭축 공식 써봐. 대칭축 얼마야? K지. K. 대칭축 공식 뭐야? 대칭축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죠? 대칭축이 K 나와. K. 여기 대칭축이 K. 잘 봐. 여기가 K. 여기가 대칭성 이용한다 했잖아. 요 길이가 K야. 여기가 0이니까. 그치? 그럼 요 길이도 K일 거 아니야. 그 여기 X제곱 얼마야? 2K. 끝난 거야. 가로 길이 2K. 세로 길이는요? 세로 길이 그냥 0 대입하면 되지 뭐. 0 대입하면 그냥 Y좌표가 그냥 세로 길이지. 0 대입한 Y좌표가. 맞니? 세로 길이는 Y좌표 차라고 했잖아. 여기 Y좌표 0이고 여기 Y좌표만 구하면 되네? 0 대입하면 끝이에요. 그러고 가로 세로가 펴면 끝난 거지. 짱 쉽지? 아닌가? 0 대입하면 K제곱 플러스 1 나오네? 그러고 끝이야 그냥. 가로 세로 표현됐으니까 추루루루루. 근데 이제 대칭성을 이용 안 하면 이게 Y좌표가 얼마가 되는지를 이제 직접 구해야 돼. 사실 X좌표가 여기 Y좌표랑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딱 할 수 있다. 선생님 방금 품풀이 이해됐니 얘들아?
아직이야. 아직 3분 남았어. 야, 5분 일찍 끝내주는 선생님이 어딨어? 내가 처음 아니니? 근데 나도 원래 이렇게 일찍 끝내주는 사람이 아닌데 너네가 너무 힘들어해. 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은 얄짤 없는데 고1이라 좀 봐주는 거야. 진짜 쉬운 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 324번. 자, X축과 만나고 역시 키워드지.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D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죠. 접하는 것도 만나니까 만나지 않는다 키워드지. D가 0보다 작다. 풀면 끝나요. 자, 첫 번째 거 4분의 D 써볼게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상. 자, 이것도 인수분해해서 푸는 것도 괜찮은데 제곱부등식도 똑같아요. 조여져 있으면 조이면 되고 벌어져 있으면 똑같이 벌리면 돼. 절대값 부등식, 2차 부등식, 제곱부등식 전부 다 푸는 방법이 똑같아.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 벌어지면 벌어진다. 자, 얘도 벌릴게요.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1번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요건 인수분해 때리면 되겠죠? 조여졌네. 마이너스 8부터 0까지 조여지겠네. 요거 두 개 동시에 완족을 하면 되죠? 자,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뭐 이렇게 대충 그리고 마8부터 0까지 이렇게 겹치는 부분 여기가 되겠니? 여기 개수 세주면 되죠? 2, 3, 4, 5, 6, 7 세면 되겠다. 수고. 내일 봅시다. 나랑 상담할 사람. 나한테 할 얘기 있는 사람 없니? 자유롭게 질문 받아줄게. 서린 좀 남아.